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이미 자연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왜 굳이 법인이라는 개념이 추가로 필요한 걸까요? 그럼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의 상황을 하나 살펴보죠.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은 3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등한 조건 하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3명이 동등한 조건 하에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들이 상품을 팔아 돈을 벌면 3명 모두가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이들의 사이가 나빠져서 이 중 한 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당연히 이들의 사업을 제재할 것입니다. 이 한 명이 세금을 낼 때까지 이 상품을 팔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낸 나머지 2명마저도 상품을 팔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사업을 재개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세금을 낸 2명이 나머지 1명분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결국 마지막에는 개인만 남게 되고 단체는 와해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체가 와해되고 개인들만 사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 1인 위주의 영세한 사업체들만 남게 되겠죠. 좀 더 넓게 보면 국가 전체로는 국가 경제의 규모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맞이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별도의 법인격체를 내세워서 3명을 대신해 1차적으로 의무를 지게 한다면 이런 문제가 깔끔히 해소됩니다. 앞서 회사는 법인격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는 사업권을 보장받지만 동시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도 지게 됩니다. 이런 회사를 대신 내세워 사업을 한다면 설령 구성원들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구성원이 아닌 회사가 내게 되는 것이니 회사를 통해 사업은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또 번 돈에 대한 소유권도 보장받습니다.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주체이니만큼 사업으로 번 돈의 소유권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를 세운 창업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회사의 돈을 가져간다면 법률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 돈은 엄연히 창업자의 돈이 아니라 1차적으로 회사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은 이후에 합의를 통해서만 회사의 남은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구성원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성원 3명으로 하여금 합심해서 회사를 일으켜 세우자 라는 공동의 목표가 세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회사는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국가 경제의 또 다른 토대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는 아예 법률에 그 권리와 의무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럿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법적으로 사업권을 보장받은 회사라는 법인격체를 따로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 개념이 있음에도 법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물건이 아닌 인격체로서의 회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사가 국가로부터 그 지위를 보장받은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서류상의 개념인 상태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즉,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사업 건강과 직원, 장비,
그리고 재료들을 갖춰야겠죠. 그러려면 이를 갖출 수 있게 만드는 수단,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등기를 할 때에는 우선 창업자들이 각자 얼만큼의 돈을 마련할 것인지 등기 서류의 정관상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